신라의 제45대 왕 신무왕은 본명 김우징으로 그는 원성왕의 손자이자 희강왕의 사촌 동생으로 아버지는 성덕대왕으로 추봉된 김균정, 어머니는 진교부인 박씨입니다. 839년 당시 왕이었던 민해왕의 폭정에 반발하여 김우징은 김양과 함께 군사를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해상 세력의 거두였던 장보고의 지원을 받아 민해왕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839년 1월 달벌 현재의 대구에서 김우징의 토벌군과 민해왕의 군대가 충돌하였습니다. 민해왕 측의 대응과 율린이 이끄는 군대는 토벌군에게 대패하였고 민해왕은 원류택으로 도망갔으나 병사들에게 살해당하였습니다. 신무왕은 즉위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각각 해강대왕과 성덕대왕으로 추봉하였으며 어머니 박씨를 헌목태후로 추존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무왕은 즉위한 지 약 6개월 만인 839년 7월에 병으로 사망하였으며 그의 재위기간은 신라 역사상 가장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사후 아들 문성왕이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신무왕의 즉위 과정은 신라 하대의 정치적 혼란과 권력 다툼을 보여주는 사례로 특히 장보고와의 협력은 당시 해상 세력과 중앙 권력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장보고의 압력을 받다가 병사였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신무왕의 짧은 재위기간 동안 신라 왕위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었으며 이는 신라 하대의 정치적 혼란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신라의 제46대 왕 문성왕은 본명 김경응이며 아버지는 신무왕 김우징, 어머니는 정계태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839년부터 857년까지 약 19년간 재위하였습니다. 문성왕은 즉위 초기의 아버지 신무왕과 함께 왕위 쟁탈전에 참여하여 민해왕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 후 그는 장보고를 대사로 임명하고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장군의 관직을 하사하였습니다. 그러나 846년 장보고는 자신의 딸을 왕비로 삼으려는 계획이 중앙 귀족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문성왕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장보고의 부하였던 염장을 보내어 장보고를 암살하게 하였고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하였습니다. 문성왕의 재위기간 동안 신라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균정계와 헌정계의 화합을 꾀하며 전국의 안정을 도모하였고 중국과의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화도에 혈구진을 설치하였습니다. 문성왕은 857년에 서거하였으며 그의 능은 공작지에 위치해 있다고 전해집니다. 문성왕의 재위기간은 신라 하대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변동이 심화되던 시기로 그의 통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신라의 제47대 왕 헌안왕은 재위기간 857년부터 861년까지였고 본명은 김희정이며 본관은 경주입니다. 아버지는 김균정, 어머니는 조명 부인입니다. 신무왕 김우징의 이복 동생이기도 합니다. 재위 초기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귀족들은 왕권 강화에 반발하며 권력 투쟁을 벌였고 이는 국가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기에는 외부의 위협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북방의 거란족과의 국경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재위기간 동안 헌안왕은 여러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민생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858년 4월에는 늦서리가 내려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고 5월부터 7월까지는 기후가 좋지 않아 농사가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859년 봄에는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백성들이 굶주리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지의 사자를 파견하여 곡물을 나누어 주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제방을 수축하여 농업 진흥에 힘썼습니다. 860년 9월 헌안왕은 군신들과의 연회에서 왕족인 김응념후의 경문왕을 등용하고 자신의 장녀를 그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후계 구도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안왕은 861년 1월 29일에 사망하였으며 그의 사후 김응념이 경문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헌안왕의 재위기간은 비교적 짧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왕위 계승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신라의 제48대 왕경문왕 846년부터 875년은 재위기간 861년부터 875년까지이고 본명은 김응념이며 본관은 경주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김계명, 어머니는 광화부인입니다. 경문왕은 제43대 왕인 희강왕의 손자이며 제45대 왕인 신무왕의 외손자입니다. 또한 제47대 왕인 헌안왕의 사위로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경문왕은 860년 헌안왕의 연회에 참석하여 왕의 눈에 띄어 그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861년 헌안왕의 사후 왕위에 올랐습니다. 재위기간 동안 중앙 귀족들의 반란이 발생하였습니다. 866년에는 이찬 윤홍과 그의 동생들이 868년에는 이찬 김해와 김현 등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경문왕은 이를 진압하여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경문왕은 황룡사의 개수 작업을 지시하여 신라 불교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865년 4월 당나라 황제 의종으로부터 여러 관직과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이는 신라와 당나라 간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경문왕은 귀가 매우 커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설화의 주인공으로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사회의 혼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문왕은 제2기간 동안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하대 사회의 혼란을 완전히 수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의 사후 왕위는 그의 아들인 신덕왕이 계승하였습니다. 신라의 제49대 왕 헌강왕 875년부터 886년은 제2기간 875년부터 886년까지이며 본명은 김정, 아버지는 경문왕, 어머니는 문희왕후입니다. 그의 동생으로는 정강왕과 진성여왕이 있습니다. 헌강왕은 불교와 학문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으며 876년과 886년에는 황룡사에서 백고자 강경을 설치하고 직접 참석하여 불교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국학에 대한 관심을 높여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육두품 신분층의 정치적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국왕의 지지 세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당나라와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878년 4월에는 당 희종으로부터 여러 관직과 칭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제2기간 동안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어 지붕이 기와로 이어지고 밥을 지을 때 숯을 사용하는 등 신라 최전성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헌강왕은 886년 7월 5일에 사망하였으며 시우는 헌강입니다. 그의 무덤은 경주 남산 동쪽에 위치한 정강왕릉과 함께 남산 북동쪽 구름 끝 부분에 있습니다. 이 무덤은 높이 4.2, 지름 15.3mm의 원형 봉토분으로 둘레석으로 잘 다듬은 화강석을 사단으로 쌓은 특이한 형태를 보입니다. 헌강왕의 사망 후 왕위는 그의 동생인 정강왕이 계승하였습니다. 그의 통치기간은 신라 하대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불교와 학문을 장려하여 국가의 안정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라의 제50대 왕 정강왕 886년, 887년은 제2기간 886년부터 887년까지이며 본명은 김왕, 아버지는 경문왕, 어머니는 문희왕후입니다. 정강왕은 불교와 학문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습니다. 제2기간 동안 신라 사회는 귀족 간의 권력 다툼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왕권 강화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왕권은 약화되고 각 지방의 유력한 귀족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란이나 갈등이 일어나기 쉬웠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나 권력 분배에서 불만을 품은 일부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귀족 간의 세력 다툼은 왕권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고 이는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북방의 거란족과의 국경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정강왕은 887년에 사망하였으며 시호는 정강입니다. 정강왕의 사망 후 왕위는 그의 아들인 경명왕이 계승하였습니다. 그의 통치기간은 신라 하대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불교와 학문을 장려하여 국가의 안정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